비대칭을 유발하는 이유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심각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뼈가 한쪽이 이렇게 틀어졌다고 해서 아 이거는 나 너무 고민스러운데 막상 몇 가지 운동과 몇 가지 가이드라인만 줘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첫인상이라는 건 결국 대부분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첫인상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 안정감은 얼굴의 비율에서 나와요. 얼굴이 아무 눈, 코, 입은 다 이쁜데 찌그러졌어. 안정감 못 주잖아요. 그래서 모든 미인대의 조건이 균형이에요, 균형. 그 균형이라는 건 비율이 잘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. 심하게 틀어졌거나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칭 구조만 맞아주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비대칭 관리를 받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죠. 안면 비대칭 완화에 대한 방법을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. 두상 모양은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두상이 어떻게 생겼다는 건 모르죠. 근데 이제 머리가 크다, 작다, 얼굴이 크다, 작다, 이거는 이제 알죠. 근데 얼굴이 아무래도 작은 얼굴이 좀 더 호감이 가고 있고, 큰 얼굴은 그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미련해 보인다? 약간 그런 설 때문에 큰 얼굴을 싫어하는 것 같기는 해요. 성인이 됐을 때보다 어렸을 때 머리뼈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뇌가 고르게 발달을 해야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, 한 군데 치우치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개골 안에 있는 뇌의 모양도 한 군데로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좌뇌가 너무 특별하게 발달되든가 우뇌가 발달되든가 고르게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의 머리 모양을 가지고 그걸 교정을 많이 해요. 두상의 모양이 너무 찌그러진 형태를 의도적으로 우주선 같은 헬멧을 씌워가지고 동그랗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. 요즘도 많이 해요. 그래서 그것도 막 한 비용이 300만 원 이 정도 한다고 해요.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머리뼈는 굉장히 안 좋아요. 왜냐하면 머리뼈도 숨을 쉬어야 되고 이거 계속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일단 호흡을 막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건강에는 좋지는 않아요. 근데 그만큼 아이들의 머리형에 좀 민감하긴 하다. 그래서 두상 교정은 원래 아이들을 용어로도 많이 나오는데, 우리가 어렸을 때 뭐 짱구 베개에 눕혀라, 약간 옆으로 눕혔다, 한 군데라 눕히지 말라,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게 다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. 태어났을 때 머리뼈가 유연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엄마가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머리 모양도 예쁘게 키울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도 두개골을 교정을 해서 얼굴 모양을 만드는 관리도 요즘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,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금방 효과가 나지는 않지만 나타나기도 해요, 사실. 두상 교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아요. 근데 얼굴에 비대칭을 많이 호소를 하죠. 얼굴이 많이 틀어졌다. 내 얼굴이 틀어진 거다. 근데 얼굴이 틀어졌다는 거는 이 두개골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두상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, 비대칭이 좀 생기면 두상의 모양도 좀 틀어지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죠. 네, 그런 관리도 성인이 뼈라 할지라도 다 잘한 게 아니고 아직도 호흡을 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비대칭 얼굴을 잡기 위한 관리인 거죠. 머리뼈도요, 되게 신기한 게 이 질감이 다 달라요. 어떤 분은 되게 푹신푹신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딱딱하신 분도 있고 질감이 다 달라서 한 번만 해도 좀 부드러워지는 분도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뭐 물리적인 모양을 만든다는 것보다 우리가 얼굴의 모양이 뇌를 흐르는 뇌신경들을 활성화시켜주면 그거로 인해서 눈빛과 눈의 위치, 그런 걸로 인해서 모양을 변할 수도 있죠. 우리가 얼굴에서 두상을 뭐 자갈하는 방법, 가장 쉬운 방법은 얼굴에서는 가장 큰 뼈가 광대잖아요. 근데 뼈와 뼈 사이들에 집중하면 돼요. 뼈 사이. 연결되는 부분을 만져서 아프다, 그러면 아프지 않을 때까지 풀어주시는 게 아주 도움 많이 돼요. 뼈 사이라는 하면은 이 전두하고 눈뼈 사이, 여기 추미근,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. 여기 광대 사이도 있을 수 있고요. 광대 아래도 있을 수 있겠고, 턱관절, 여기 교근 여기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런 부분을 만약에 딱 만져서 아프다, 아프지 않게끔 충분히 서서히 흔들어만 줘도 아주 많이 완화가 돼요. 뼈 사이에 집중하라, 그 말을 드리고 싶어요. 정말 많죠. 비대칭은 결과가 잘 나와요. 고객 중에서도 안면 비대칭으로 너무 고민이 됐던 친구가 이제 알바 비용 모아가지고 수술하려고 했대요.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샵에 찾아와가지고 한 10번 정도 받고 굉장히 만족해서 갔거든요. 그런 분들. 근데 비대칭을 유발하는 이유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심각한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뼈가 한쪽이 이렇게 틀어졌다고 해서 아 이거는 나 너무 고민스러운데 막상 몇 가지 운동과 몇 가지 가이드라인만 줘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진짜 안면 비대칭으로 뭐 수술까지 고민하신다, 그럼 그 수술하기 전에 한번 꼭 상담 받아보셨는 거를 정말 강추드립니다. 그리고 나서 안 되면은 수술해도 되는데 너무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, 사실 비대칭 수술이.
비대칭의 문제가 뼈가 될 수도 있고 뭐 근육에 의한 비대칭도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근육에 의한 비대칭은 어느 정도 관리를 받거나 풀려도 충분히 가능한데 고객들은 잘 모르잖아요. 내가 왜 비대칭인지. 비대칭 이게 뼈라고 막 계속 우기는데 근육일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상담 꼭 받기를 저는 추천해 드려요. 요즘에 안면 비대칭 하는 데가 한의원, 그다음에 성형외과, 치과 그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. 성형외과에서는 이제 양악이라고 해서 이제 구조를 잘라서 이제 심각한 경우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의원에서 뭐 2, 3년 동안 관리받는 분들보다도 결과가 잘 나오는 경우도 진짜 있답니다. 경추 1번과 턱관절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비대칭이 더 제일 중요하기도 하죠. 우리가 뭐 외형적으로 이뻐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것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경추 1번이 틀어지니까 2번, 3번, 4번 다 틀어지니까 측만도 올 수 있겠고 뭐 통증도 올 수 있겠고 턱관절 틀어지는 걸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질환들이 진짜 무지하게 많더라고요. 뭐 질환이 정말 많아요. 턱관절로 인한 질환이.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 뇌신경에 의한 질환이거든요. 턱관절이 틀어져 있으니까 뇌신경이 더 원활하지 않고 뇌신경으로 올 수 있는 질환이 얼마나 많겠어요. 얼굴 비대칭 고민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오셔서 상담 받으세요.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.